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도 이제 재테크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뭐부터 투자해야 될까? 라는 거였죠. 주식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예금만 하기엔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채권이나 금 같은 여러 안전자산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달러 투자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달러 투자는 재미없고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제가 실제로 달러 투자해서 연 13% 이상의 수익을 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달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달러는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로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고 국제거래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매우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할 때 달러의 가치는 더 주목받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몇몇 특정 시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시기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약 2배 이상 뛰어올랐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졌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선호했고 달러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죠. 이처럼 달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가 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지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달러 투자를 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식은 회사의 가치나 실적 등 고려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달러 투자는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달러가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환율뿐이에요. 그럼 얼마를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면 될까요? 과거 10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 평균을 직접 계산해보니 1186원이었는데요. 보통 10년 평균값이 약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200원 이하에서 사고 1200원 이상에서 팔겠다는 기준을 세워보는 거죠. 1200원에 사서 1300원에 판다면 약 8%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좋은 점이 환율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도 내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달러 투자를 통해 수익을 냈을 때도 이 환율 차이를 이용했었는데요. 당시 저는 환율이 1100원대일 때 달러를 매수했고 이후 환율이 1400원대로 상승했을 때 매도했어요. 그 결과 연 13%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죠. 물론 당시 제가 은행에 근무해서 환율을 면밀히 볼 수 있었던 점도 있고 좋은 시기에 운 좋게 들어갔던 것도 있지만 달러 투자로도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어요. 환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뉴스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포착하는 게 중요해요. 참고로 최근 2년은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좀 예외적인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더 많은 매수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환전도 나눠서 여러 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시점 선택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수료도 신경 쓰시면 좋은데요. 달러를 환전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환전 수수료가 다 다르거든요. 만약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 투자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다행히 요즘에는 은행과 증권사 모두 환율 우대를 많이 해줘요. 제가 좀 찾아보니 최대 90%, 95%까지 환율 우대를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가입할 때 이런 혜택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증권사에서는 환율 우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꼭 같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 우대를 90%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수수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환전 타이밍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달러 투자는 환율 시점과 수수료만 잘 관리하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투자예요. 복잡한 기업 분석 없이도 달러의 안정성을 믿고 환율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환전한 달러를 그냥 놔두기보다는 일하도록 하면 좋잖아요. 달러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달러 예금입니다. 은행에 달러 계좌를 개설하고 달러를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원화 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예요. 달러 예금 금리는 미국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은행마다 다르지만 현재 1년 예금을 기준으로 3% 후반에서 4% 초반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갈 때 환율 우대 받으려고 트래블 카드 많이 쓰시죠? 가끔 이 카드와 연결된 외화 예금을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예금을 달러 투자에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트래블 카드와 연결된 외화 예금에 달러를 넣어두면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서 달러를 모아갈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물론 외화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각각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달러 RP입니다. 주로 증권사에서 거래하는데 금융기관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고 대신 어떤 자산을 담보로 맡기게 돼요. 약속된 시간이 지나면 금융기관은 이 자산을 다시 사가며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담보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현재 금리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경우는 4% 초반, 1년 약정을 하면 4% 후반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달러 발행어음이에요. 발행어음은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돈을 빌리는 증서인데요. 이 경우에는 담보가 없고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데 담보가 없는 대신 비교적 높은 이자를 제공해요.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발행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이 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참고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4곳에서 발행어음을 살 수 있어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현재 금리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경우는 4%대, 1년 약정을 하면 5%대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투자 방법 모두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자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돼요. 여러분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자동으로 세금을 먼저 떼가는 거죠. 현재는 미국 기준금리가 높은 시기여서 세 가지 상품의 금리 모두 높은데요. 여러분이 달러를 매수하는 시기가 오면 높은 확률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낮은 이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럼에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이자도 받고 달러에 투자도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니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 변동성입니다. 달러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동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세계 경제 상황,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모두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만약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200원의 달러를 샀는데 환율이 1,100원으로 떨어지고 원화로 다시 재환전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세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예요. 모든 돈을 달러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달러 외에도 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나눠서 투자하게 되면 하나의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다른 자산이 보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보라는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말씀드린 달러 투자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달러 투자 외에도 일상 속에는 우리가 쉽게 놓치는 다양한 투자 기회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투자처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번 구독자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했어요. 2년 전에 들었던 한 강의에서 제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강사님은 스노우보드라는 취미생활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셨더라고요. 스키 리조트 근처 숙소를 구입해 임대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던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는 것들이 투자의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 후 유튜브를 통해 조금씩이지만 확실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캐시플로우라는 보드게임을 통해 현실 세계의 투자와 재무 관리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었는데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사고방식을 훈련시켜주는 데 도움이 됐어요. 게임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다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리스크 관리와 자산 증식을 위한 명확한 원칙과 목표 설정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독자 여러분께도 단순히 재테크 정보가 아니라 부자들이 돈에 대하는 방식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사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 강의를 해주셨던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 이번 오프라인 모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여러분도 투자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하는 국제 캐시플로우 강사협회는 스테디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유일하게 인정한 한국 캐시플로우 모임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350회가 넘는 모임 운영 경험이 있고 대표님은 올해 10월 한국을 방문하는 로버트 기요사키와 함께 무대에 오르실 예정이랍니다.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인사이트를 직접 전달해 주실 거예요. 대표님께서 2시간 동안 강의와 게임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이후 1시간은 네트워킹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참가비는 있지만 장소 대관비와 보드게임 강사비, 음료비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이 작은 투자로 여러분의 재테크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안내해 드릴게요. 선착순으로 자리가 마감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뵙고 함께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